이번 주제는 인라인 함수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정의된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함수를 실행시키는 과정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 실행을 위한 함수 프레임이 스택에 만들어지고요.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스택에서는 이 함수 프레임이 제거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뻔이라고 하는 키워드 앞에 inline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제 이 함수 코드 자체가 함수를 호출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함수 본문에 이 코드 자체가 복사가 돼요. 네, 예를 들면 이 print line add 이렇게 호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 더하기 20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함수 코드 블락이 복사가 돼서 30 더하기 그냥 4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이 복사는 컴파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드 자체가 그렇게 함수가 실행할 코드 블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선언한 함수를 인라인 함수라고 하고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함수 코드 블락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빈번하게 인라인 함수를 호출하면 성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시켰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배너 메뉴에서 Tools, 코틀린의 Show Kotlin by Code 여기 역컴파일, 디컴파일 누르면요. 자, 지금 10 더하기 20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보면 덧셈 연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 더하기 40에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덧셈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함수 코드로 대체시켜 준다. 그게 인라인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일반 함수가 아니고 고차 함수도 인라인으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인라인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특징은요. 고차 함수는 형식 인자로 함수 타입을 선언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람다식을 전달하게 되면 이 람다식 자체도 인라인으로 처리되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for문 3회 정도 돌려서 이 프린트 라인을 3번 반복 출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고체 함수를 인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실인자로 람다식을 전달했을 때 이 람다식도 인라인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for문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실제 실행되는 프린트 라인 문장 3개가 복사가 돼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만큼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틀린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거의 대부분 인라인으로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차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타입이 선언되어 있는데 대부분 람다식을 전달하죠. 그렇다면 그 전달되는 람다식도 내부적으로 인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훨씬 좋은 겁니다. 네,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리스트에 정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이 중에 홀수만 찾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리스트에 필터라고 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필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추출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홀수를 찾는 거니까 나머지가 1인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가 1인 것만 찾아서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홀수를 찾는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필터의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인라인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의 형식 인자가 선언되어 있는데 함수 타입입니다. 그 함수 타입으로 된 거를 우리가
람다식으로 전달됐어요. 즉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인라인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람다식 자체도 인라인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코틀린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인라인으로 선언되어 있고 람다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차 함수를 인라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no inline과 cross inline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no inline부터 살펴볼게요. 람다식을 no inline, inline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형식인자가 선언되어 있는데 둘 다 함수 타입이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인라인 블락 실행하는 건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노멀 블락 람다식 자체를 이제 참조를 해서 호출 가능한 객체니까 인보크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함수, 고차 함수를 인라인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람다식인데 이 노멀 블락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변수가 참조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고차 함수 자체를 인라인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두 개의 형식인자인 람다식 모두 인라인으로 처리가 되겠죠. 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타임에 코드가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 실행 시간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이 변수가 참조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람다식은 인라인으로 처리하지 말아줘. 그게 바로 no inline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참조를 해야 되는데 참조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크로스 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 인라인은 앞에서 우리 다뤘던 람다식의 비지역 반환, non local return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예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지금 고차 함수 runtimes가 인라인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runtimes에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 자체도 인라인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람다식 블락 안에서 우리가 return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return을 사용하게 되면 non local return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실행해 봤지만 네, 비지역 반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홀수만 출력하는 게 아니고 홀수 한 번만 출력하고 짝수 만나자마자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비지역 반환을 허용하지 말아줄래? 그럴 때 우리가 크로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턴에서 이 리턴은 프라이빗이다. 즉 사용하고 싶으면 non local 리턴이 아니고 지역 반환을 사용해라. 네, 그러면 우리 for each, label for each를 사용해 갖고 네, 지역 반환을 하게 되면 이 크로스 인라인을 사용한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실행시켜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홀수만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실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라인이라고 하는 함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거의 대부분은 인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고차 함수가 인라인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고차 함수에 전달되는 람다식 자체도 인라인으로 처리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때 no inline과 cross inline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